즐거운 수학성향 장아찌입니다. 제가 이제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활용 문제는 3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좀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활용은 수랑 숫자 같은 거에, 그 다음에 어떤 수의 계산, 주로 수 계산 중심의 활용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 문제는 이게 말로 여기처럼 막 써지는 거예요.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20보다 크고 29보다 작을 때 가장 작은 짝수를 구해라.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내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식을 세우고 풀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연속하는 세 짝수 그리고 가장 작은 짝수를 구하라. 자, 가장 작은 짝수를 x라고 놔야 되겠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게 x면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그 다음 짝수는 얘보다 2 큰 짝수죠. 그래서 얘보다 2가 크다. 연속하는 짝수니까 뭐 4, 6, 8 이런 것처럼 2씩 이렇게 차이 나는 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짝수로 x를 하면 그 다음 녀석은 얘보다 2가 큰 거고 그 다음 녀석은 또 얘보다 4가 큰 거죠. 그래서 요게 연속한 세 짝수다 그러면 돼요. 가장 작은 녀석이 물론 x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속한 세 짝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세 짝수를 합했더니 20보다 크다. 이거 합했더니 그 말이야. 세 짝수의 합이 20보다 크더라. 그리고 29보다 작더라. 이런 소리죠. 이렇게 생긴 어떤 부등식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풀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것은 x끼리 다 더하면 3x고요. 3x 더하기 6 그 말이에요. 이 녀석이 20보다 크고 29보다 작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부등식의 각 변에 다 6씩 빼면 됩니다. 6씩 빼자. 그러면 여기 6 빼고 빼기 6, 여기도 빼기 6, 빼기 6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빼기 6을 하면 3x가 되는 거고요. 자, 6을 뺐으니까 여기는 14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6을 뺐으니까 2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모두 다시 3으로 나누자. 자,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쓰면 되고, 약분해서 x죠. 얘는 3분의 14 그 말이고, 얘는 이제 3분의 23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14보다 크고 3분의 23보다 작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자, 근데 x는 지금 자연수잖아요. 짝수니까. x는 자연수인데, 얘가 지금 3분의 14니까 x가 될 수 있는 수. 자, x가 될 수 있는 수는 뭡니까? 이제? x가 될 수 있는 수는 3분의 14보다 큰 3분의 15가 5니까 5죠. 5 같은 거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입니까? 이거 3분의 23이니까 이건 7과 3분의 2니까 7까지 가능하지. 5, 6, 7 가능한 거죠. 자, x가 될 수 있는 녀석은 5, 6, 7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값이 3개가 나왔다 해서 다 x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초에 무엇을 x라고 놨어요? 가장 작은 짝수를 x라고 넣은 거죠. 이게 x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것을 만족하는 x값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짝수를 x라고 넣은 거니까 요 녀석만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x값은 바로 가장 작은 짝수는 6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6 그래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엄마의 나이는 41세, 뭐 지은이의 나이는 15세. 자, 이제 나이에 관한 거죠. 숫자 중에서 나이에 관한 거. 몇 년 후부터 엄마의 나이가 지은이의 나이의 2배보다 작아지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 나이에 대한 거니까 일단 엄마, 지은이 그랬으니까 엄마, 그 다음에 지은이라고 표를 좀 만들어야 돼요. 엄마의 현재 나이 41세라 그랬어요. 지은이는 현재 15세 이렇게. 근데 이제 몇 년 후부터 그랬으니까 우리가 x년 후라고 지정해야지. 미지수를 지정할 때 x년 후라고 지정하면 되겠죠. x년 후의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엄마의 나이는 x년 지나면 x년 후죠. 이제 x년 후의 나이는 41세 더하기 x세가 되겠지. 이제. 자, 지은이도 똑같이 x년 지나니까 15 더하기 x, 이것이 지은이의 15년 뒤의 나이가 되겠고요. 엄마의 나이, 지은이 나이. 자, 이제 이런 표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 조건에 맞는 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몇 년 후부터 엄마의 나이가 지은이 나이의 2배보다 작다. 그렇게 썼지. 엄마의 나이가 이게
x년 후에 엄마의 나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쓴다면 엄마의 나이가 얘가 그 말이에요. 이 숫자가 그때 지은이 나이는 이건데 지은이 나이의 2배보다 작다? 이것의 2배란 말은 지은이 나이의 2배란 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의 2배보다 작다. 누가? 엄마의 나이가. 얘가 얘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식으로 딱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 녀석을 풀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등식이니까 풀어준다면 41 더하기 x고요. 얘는 30 더하기 2x입니다. 이제 뭐 x를 왼쪽으로 가져가도 되고 오른쪽 가져가도 되는데 그냥 일단 우리가 이런 거 풀 때요. 자, 부등식을 풀 때 x를 왼쪽으로 항상 가져가는 게 습관적인데 경우 따라서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로나 넘겨서 편하게 풀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2x니까 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빼기 x니까 바로 x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얘를 반대로 옮기면 마이너스 x라서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 따라서 그냥 부등으로 가만 놔두고 자 x를 오른쪽으로 넘기자. 빼기 x니까 그냥 우변이 x가 되는 거죠. 자 숫자는 왼쪽으로 넘기자. 여기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니까 11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말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이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x값이 될 수 있는 즉 거꾸로 쓴다면 x가 11보다 크다죠. 지금 말이 이런 말이 생겼어요. 즉 x는 11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년 후 그랬으니까 이것은 자연수 단위죠. 자연수 단위니까 1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2년 후부터 그래야 되겠지. 12년 후부터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몇 년 후부터 그러니까 12년 후라고 답을 주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답이다.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그 말에 맞게 식을 써주는 거. 활용 문제는 식을 쓸 수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말이 식 쓰기가 좀 어렵다면 적당히 몇 년 후를 좀 지정을 해서 실제 저렇게 되는 나이를 찾아가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아까 11년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12년 후가 답인데 11년 후를 잠깐 봅시다. 자, 11년 후 엄마 11년 후는 뭐야? 52세죠. 이 녀석은 11년 후면 26세입니다. 11년 후에는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은이 나이의 2배 그럼 이거 곱하기 2 하면 뭡니까? 52세죠. 그러니까 52세니까 같은 거죠. 작은 게 아니죠. 2배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2배가 아니지. 만약에 12년 후, 1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12년 지나면 12년 53세가 되는 거고 12년은 27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2배 그러면 이제 54세가 되는 거지. 2배니까. 그러니까 53이니까 얘보다 작다. 맞죠? 12년 후부터는 2배보다는 작아집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어떤 자연수 x의 2배에서 5를 뺀 수를 3으로 나눈 값은 말이 좀 길어요. 말이 길더라도 천천히 식을 써갑니다. 자, 어떤 자연수 x의 2배에서 5를 뺀다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x의 2배에서 5를 뺀다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딱 써두고 거기 뺀 수를 3으로 나눈 값을 그랬어요. 뺀 수가 이거죠. 지금 뺀 수가 이건데 이것을 3으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나누기 3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것은 5만 나누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뺀 수 자체, 이거 자체를 나눈다 그럴 때 그때는 요거 나누기 3 이렇게 쓰면 돼요. 전체를. 이거 전체를 3으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뺀 수를 3으로 나눈 값은 즉 이 값은 그 말이에요. 이 값은 자, 그 값은 x의 2분의 1배에 1을 더한 수보다 크다. 자, x의 2분의 1배 그 말은 2분의 1x라고 쓰는 거고요. 그것에 1을 더한 수, 더하기 1 그 말이네. 이 수보다 그 말, 이 수보다 크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 찾으라. 그러면 이거 부등식 풀어라 그 말이죠. 이렇게만 딱 쓸 줄 알면 됩니다. 자, 이제 풀 때는 6배 해야 되겠죠. 6배 하면 이거 이제 6배 이렇게 하고요. 6배. 얘도 이것에 6배 해주면 되겠죠. 6배 하면 약분돼서 2가 남았어요. 2, 4x가 식이고요. 2, 5, 10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얘는 이제 6배 하면 약분돼서 3x죠. 요거 이제 6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정리하면 6배 쓸 때 모양이에요. 자, 요거 이제 x 넘어가서 빼기 3x니까 그냥 x죠. 그냥. 자, 마이너스 10 넘어가서 플러스 10, 그러니까 6 플러스 10, 16이 되겠고요. 크다는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x는 16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값, 그러면 이제 x는 17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17이다. 자, 이번엔 이제 좀 더 말이 길어졌는데, 1의 자리수가 10의 자리수보다 5가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이 자연수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크다. 이때 처음에 두 자리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라. 자, 무슨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표시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의 자리수가 10의 자리수보다 5가 크다. 자, 1의 자리수, 얘가 10의 자리보다 5가 큰 수래요. 얘가 5가 더 큰 수니까 얘가 더 작은 수죠. 이럴 때는 얘를 그냥 10의 자리수를 x라고 놓는다면, 그 말이야. 얘를 x라고 놓는다면 얘는 x보다 5가 큰 수가 되는 거죠. 5가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어떤 두 자리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자리수, 어떤 한 자리수를 말합니다. 지금 어쨌든 5가 큰 수라는 소리죠. 자, 일단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뭐 3이고 4다 이렇게 생겼다면 이 수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34잖아요. 자, 이 말은 30이란 말은 3 곱하기 10 그 말이고, 4 그 말은 그냥 4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4 곱하기 1 그래도 되고요. 10의 자리가 셋, 1의 자리가 넷 그 말이에요. 그래서 34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값을 표현할 때 1 곱하기 4, 10 곱하기 3 막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또 여기에 5가 있다. 534다 그러면 이 5라는 것은 5 곱하기 100 그러는 거지. 50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의 자리가 5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수가 있다면 이 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낸다 그럴 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수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10의 자리가 x야. 그 말을 10 곱하기 x, 즉 10x 그 말이야. 그 다음에 1의 자리. 1의 자리는 그냥 1 곱하기는 안 곱해야 되니까 요거 쓰면 되지 그냥.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여기 4 그냥 써도 되죠. 4. 1의 자리가 4일 때는 그냥 더하기 4 해주면 돼요. 1의 자리 숫자가 이거니까 요 녀석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 자, 요 숫자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이런 관련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자, 이 자연수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는, 그래서 바꾼 수. 이것이 원래 수인데 자리를 바꿨으니까 얘가 x 더하기 5고 얘가 x다 이런 소리죠. 이 숫자 이야기죠 지금. 이 바꾼 수는 그랬어요. 바꾼 수. 이 바꾼 수도 식으로 써야죠.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이거야. 그 말을 x 더하기 5 곱하기 10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10 곱하기 이거. 이 숫자만큼 10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10의 자리 숫자 표현한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 요 녀석이 바로 요 숫자를 지칭하는 말이. 자, 이 수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바꾼 수는, 그래서 바꾼 수가 지금 이거죠. 바꾼 수를 여기다 다시 쓰면 10 x 더하기 5 더하기 x, 얘가 지금 자리를 바꾼 수입니다. 이 수예요. 이 바꾼 수는 그 말이에요. 처음 수의 2배보다 크다. 처음 수가 누굽니까? 얘죠. 그대로 쓴다면 10x 더하기 x 더하기 5, 얘가 처음 수입니다. 처음 수의 2배니까 처음 수의 2배라고 써야지. 2배 가로쳐서 처음 수의 2배보다 크다. 누가? 얘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거 이제 풀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x를 구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 10x, 1x, 11x가 있고요. 10 곱하기 5, 50이 있습니다. 지금. 자, 저 우변에는 여기 11x죠. 지금 11x인데 11x를 2배 하니까 22x가 있고요. 22x 더하기 10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겠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1x를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오른쪽으로 빼기 11x 넘어온 다음에 여기 요거 빼니까 11x가 남겠죠. 자,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놔두고요. 자, 10을 왼쪽으로 가져가면 빼기 10이니까 40이 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요거 이제 11로 나눠주면 되겠지. 양배 이렇게 11. 자, 10을 나눠주면 약분됐고 x고 얘는 11분의 40. x가 11분의 40보다 작다. 이렇게. 자, 이런 식이 생겼어요. 자, 근데 x가 좀 작죠. 작은데 그 거꾸로 쓰면은 x가
11분의 40보다 작다. 이렇게 딱 써주면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x라는 것은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리고 한 자리 자연수죠. 한 자리 자연수인데 얘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3과 11분의 7이죠. 이게 얘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보다 작으니까 작은 수. 3과 이거보다 작다는 것은 뭔가? 1, 2, 3 그 말이지. x는 자연수기 때문에 자, x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1, 2, 3 요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x가 1, 2, 3일 때 가능한 이야기구나. 그 말이야. 자, 그러면 x가 1, 2, 3이다 그러면 처음 식에다가 이제 넣어보면 뭔가 알겠죠? 자, 이게 처음 수니까 처음에 두 자리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데 x가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x가 1이라면 뭡니까? 1하고 얘는 1보다 5가 크니까 6이지? 즉 16 그 말이야. x가 1이라면 x가 2라면 5가 크니까 27 그 말이고 x가 3이라면 38 그 말 되겠지? 자, 이렇게 생긴 세 수가 우리가 원하는 찾는 수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수가 이제 아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수는 16, 27, 38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수들이다. 자, 이런 수들이니까 그 될 수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답은 16 더하기 27 더하기 38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둘이 더하면 43이고요. 43이니까 뭐 81 되겠네요. 다 더한 값은 81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서 풀었는데 뭐 실은 굳이 이제 식으로 세우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그냥 알아봐도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5 차이 난다 그러면 뭐 1이다 그러면 6인 것이고 2이면 7인 것이고 3이면 8인 거죠. 4이면 9겠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일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5일 때는 10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한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한 자리 수인데 10이 들어가면 안 되지. 두 자리 수니까 이게 조건에 얘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네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네 종류 중에서 요 세 개만 해당되고 얘는 또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직접 넣어서 그냥 찾아봐도 됩니다. 맞나 틀리나. 자, 다음은 세 번의 수학시험에서 각각 84점, 91점, 88점 이렇게 맞았대요. 점수를 뭐 그런 대로 잘 맞았죠. 아무튼 이렇게 맞았을 때 네 번째 시험에서 최소 몇 점을 얻으면 네 번의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시험을 점수를 처음에 84, 두 번째 91, 세 번째 88 이렇게 맞았대요. 네 번째 점수는 아직 안 본 거죠. X점 맞았다 그래야지 또 X점 맞을 거다.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X점 맞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맞았을 때 이것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건 뭡니까? 평균량이니까 쉽죠. 그냥 평균이란 것은 그냥 다 더한 다음에 4개니까 나누기 4면 되는 거지. 얘가 평균인데 평균이 90 이상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제 평균은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번의 총점 나누기 4 그것이 총점이 다 더한 거지. 나누기 4가 90 이상 이렇게 쓰면 끝난 겁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런 거 풀 때는 여기 4 때문에 4를 양배를 곱해버려야지. 곱하기 4 하면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4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이것은 정리하면 뭡니까? 이제 요거 계산부터 해야죠. 이거 더하면 이제 더하면 지금 둘이 175고요. 둘이 175. 거기다 88 더하면 263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63 그 말이에요. 그 녀석이 360 이상 그 말이죠. 여기서 x라는 것은 263 넘어가서 빼기 263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x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360에서 263을 빼면 260을 뺀 게 100이에요. 100에서 또 3을 빼니까 97 되겠네요. 자, 97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부등식이 나왔으면 네 번의 수학시험에서 네 번째 수학시험에서 최소 몇 점을 얻으면 그래서 최소 몇 점 그랬으니까 최소 97점이니까 답은 97점이라고 써줍니다. 이런 거 단위 같은 거 꼭 붙여주세요. 단위 같은 거. 넓이다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 막 이렇게 써주는 거고. 아무튼 단위를 붙여서 97점. 자, 97점 이상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최소 몇 점하고 그 점수를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냥 97점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연습하기 위해서 자, 서연이는 네 번의 수학시험에서 평균 84점을 얻었다. 야,
아까는 점수를 줬잖아요. 점수를 줬는데 이제 점수를 안 주고 그냥 평균 점수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수학시험의 평균이 86점 이상이 되려면 5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얻어야 되는가. 자, 아까는 같은 종류인데 이제 점수 표현이 아까는 구체적인 점수를 준 것이고 지금은 평균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때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자, 우리 일단 평균이 그랬잖아요. 수학시험의 평균이 86점 이상이 되려면 5번째까지 시험을 봐서 86점 이상 평균을 얻으려면 그 말이야. 5번째 몇 점 이상을 얻어야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5번째 점수를 X점 그려야 되겠죠. 자, 그려놓고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5번째니까 5번의 총점을 생각해 봐야죠. 총점이 5번째까지 총점. 자, 근데 5번째는 X점 맞을 건데 그 전에 4번째까지 처음부터 4번째까지 4회차까지 시험 말이야. 이때 점수가 써진 게 아니라 평균만 써졌죠. 평균이 84점 이렇게 써있어요. 평균이. 자, 평균이 84점이다 그러면 총점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평균이 84라는 것은 4번 시험 본 거니까 84 곱하기 4. 자, 요것이 그 84점 평균 맞은 총점인 거죠. 총점은 그 횟수만큼 곱해준 게 총점이에요. 그래서 4번째까지 총점은 이거 곱한 거. 자, 곱한 것은 4, 4, 16에 10이 올라가서 4, 8, 30이니까 336이. 자, 336점이 4번째까지 총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째까지 평균 이야기 하려면 4번째까지 총점 336점에다가 5번째 X점을 보태야지. 이것이 5번째까지 총점이 되는 거죠. 총점이니까 이제 나누기 5를 해주면 평균이 되는 거지. 자, 이 평균 점수가 86점 이상 되라. 얘가 86 이상 되라. 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요 양변에 5배씩 할 거니까 5배하고 요거 약분해주면 되지. 이렇게 5배.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요것도 계산한 값은 5, 6, 30에 5, 8, 40이니까 430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X는 자, 336 넘어가면 빼기 336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430에서 330을 먼저 빼면 100이죠. 그 100에서 6을 또 빼면 되니까 9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94 이상. 자, 5번째 시험에서 94점 이상을 맞아야 되겠다. 최소 94점 맞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총점이 안 적어졌을 때는 총점을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합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를 좀 보게 되네. 자, 이번엔 새로운 연산, 이렇게 생긴 연산, 이런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이런 연산은 3a 빼기 2분의 1이라고 하자. 약속입니다. 자, 이 말은 a를 3배한다. 앞에 것을 3배라 그 말이고, 뒤에 것은 2분의 1배를 해서 빼라 그 말이야. 이렇게 써진 것은 이렇게 계산하자. 저는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래서 그대로 약속할 때 다음 부등식 요것의 해가 이거다. 자, 이것의 해 그랬는데 기호를 새로 약속한 기호를 줬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주고 식을 쓰면 되겠어요. 이런 건데 여기 이제 괄호가 있잖아요. 여기도 괄호가 있고 괄호가 있고 그 괄호와 괄호 사이에 다시 똑같은 연산이 있는 거지. 자, 이런 건 좀 복잡한데 일단 차근차근 요 녀석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얘가 A고 얘가 B인 겁니다. 조건대로 하는 거야. A 연산 B인데 이것은 3A 빼기 2분의 1 B로 계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은 자 A의 3배면 요것의 3배니까 6 그 말이죠. 빼기 뒤에 것에 2분의 1배를 빼라. 그러니까 뒤에 것이 X인데 2분의 1배를 빼니까 이렇게 써라 그 말이에요. 즉 요 녀석은 얘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 자, 똑같이 뒤에 거 2X5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요것이 A인 거죠. 요것이 앞에 거고 A인 건데 요것을 3배하는 거니까 6X라고 써야 되겠고 뒤에 거 5인데 그것에 2분의 1배를 빼라. 요것의 2분의 1배는 2분의 5인데 그것을 빼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녀석은 요 녀석은 얘고 뒤에 녀석은 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연산하는 건데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자, 이 녀석과 요 녀석을 연산을 하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걸 연산해라 그랬는데 요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그 말이야.
요 녀석은 정리했더니 대입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얘랑 같은 거죠. 요것을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 자리에. 그래서 6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말이고요. 자, 이 녀석이 얘야. 그리고 이제 연산 그 말이고. 요 녀석은 또 얘랑 같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6x 빼기 2분의 5. 자,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랑 얘를 계산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예? 이거랑 이거에서 계산할 건데 다시 또 요 계산이잖아요. 자, A는 앞에 거,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면 A의 3배 그 말은 요것의 3배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쓴다면 6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요 값을 3배 하라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하라는 거죠. 빼기. 요것의 2분의 1배를 빼라. 뒤에 것의 2분의 1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의 2분의 1배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배에 6x 빼기 2분의 5 이렇게 하는 셈입니다. 3a 빼기 2분의 1b 그런 뜻이야. 요것을 계산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좌변은 다 이제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고 요 녀석이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은 잠깐 치우겠습니다. 이제 자 얘가 좌변 정리한 건데 얘가 3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으라 그 소리입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되겠고 3, 6, 18 빼기 2분의 3x죠. 일단 정리하면 18에 빼기 2분의 3x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하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3x고 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4분의 5네요. 자, 플러스 4분의 5 그리고 3보다 크다. 자, 전체적으로 저렇게 생긴 식입니다. 이걸 풀어줄 건데 자, 뭐 분모가 막 있으니까 4배를 해버려야 되겠죠. 자, 숫자가 좀 커지더라도 4배 한다면 이거 4배 72가 되겠고요. 4배면 2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6x가 생기고요. 4배 마이너스 12x요. 그 다음에 4배니까 5가 되고요. 4배 12가 됐습니다. 4배씩 싹 했습니다. 이번엔 이걸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18x고요. 이거 둘하면 77이죠. 77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77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12 마이너스 77이니까 65인가요? 마이너스 65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냥. 자, 마이너스 18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약분돼서 x고요. 자, 음수로 나눠줬으니까 방향을 풀어주면 되겠고, 약분돼서 이제 마이너스 약분해서 65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더 약분되나 안 되나 봐야 되겠죠. 자, 약분이 뭐 이거 3으로 안 나눠지고 2로도 안 나눠지죠. 그래서 뭐 6으로도 안 나눠지고, 어쨌든 뭐 9, 뭐 아무것도 안 나눠지죠. 안 나눠지면 그냥 이것이 바로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하분수입니다. 어쨌든 해가 뭐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저것이 지금 해가 x p분의 q라고 그랬죠. 이렇게 요 해가 지금 이거다 그 소리죠. 이렇게 했고 pq 더해라 그랬는데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자, 이때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 그 말이 다른 말로 기하분수 그 말이에요. 기하분수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하분수니까 요 녀석이 지금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기하분수죠. 그럴 때 p 더하기 q 그랬는데 p 더하기 q는 얘가 지금 얘가 p인 것이고 얘가 지금 q인 것이죠. 어쨌든 뭐 그냥 둘이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83 그러네. 83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계산으로 막 연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줄 때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계산이 보다시피 오래도록 하고 길어져요. 그리고 정확한 개념에 따라서 그 정의에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계산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